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5월 19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몇 가지 중요한 소식부터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GDP 2025년도 1분기가 이제 마이너스 0.7%로 역성장을 했어요. 일본 경제 지표가 이제 2024년도 4분기 2.4%에서 급락을 했죠. 네, 바로 이제 미국과의 관세, 특히 자동차, 일본 자동차 수출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자동차 관세의 영향을 일본 경제가 대단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도 나타날 텐데요. 그나마 중국은 이제 이 동남아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수출을 상쇄하면서 이제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침체를 하고 일본, 그의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많은, 특히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 의존도가 많은 이제 국가들이 좀 타격을 받는다, 이 지표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결국 이제 미국의 빚이 지금 36조 달러가 넘어서고 있잖아요. 굉장히 막대한 빚인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세수로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이제 매년 한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그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존의 채권 이자도 있죠. 이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쓸 돈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주된 공약이 감세 정책 아니겠어요? 법인세 인하부터 시작해서 개인소득세 인하.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 행정부는 쓸 돈도 없고 세금은 깎아준다는 공약을 이미 한 상태고, 이것을 이제 만기가 돌아오니까, 세금 감면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제 연장을 시켜야 되는 이런 법들을 이제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거부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디스가 이제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이제 AA1으로 이제 등급을 강제적으로 이제 다운시켰죠. 이 부분이 오늘 정치에 영향을 줄 거다. 이게 장막판이 이제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피치가 이제 2023년도에 등급을 하향시켰고요. S&P가 2011년도에 등급을 하향시켰을 때, 뭐 이때는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크게 줄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더욱이 이제 강성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 어제 CNBC에서 이제 보도한 시간이 5시 5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끝난 다음에 이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이제 뭐 4.7% 이상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4.5% 이하로 이제 가라앉는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 국채 보유량을 보면 이제 일본은 1조 달러 이상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진 않고요. 중국은 2015년도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감소를 시키고 있죠. 지금 뭐 7천억 달러대인데, 영국이 의외로 이제 가파르게 지금 그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1등이 이제 일본이고 2등이 영국, 3위가 중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의 카이만군도라든가 뭐 카나다,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조금 그 수요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난 후에 이렇게 선물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한 그런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제 오늘
이런 영향을 좀 시장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야간 선물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디스의 이제 신용 등급보다도 지난 20일간 이 나스닥 지수의 기록을 보면 총 20일 거래일 중에 이제 6번 하락을 하고 14번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70%의 확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70% 확률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모든 조건이 유리할 때 이제 7할의 승률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기간에 급등을 한 미국 증시의 이런 주가 부담, 뭐 이런 부분들 울고 싶은 거죠.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매도하려는 이익을 이제 취하려는 그런 힘들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뭐 때마침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 뭐 이런 부분으로 뺨을 때려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할 때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고 또 이런 수요에 따라서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대략 이제 0.7% 정도의 그 시장 강세가 있었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0.2%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351.10으로 마감이 됐는데, 제가 글을 들으면서 이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월요일에 이제 미국 선물지 시장이 7시 재개장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유의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선물들이 뭐, 시작은 뭐 0.8%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1%가 훌쩍 넘는 뭐 저녁 때는 1.7%까지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38%로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후 들어서 우리 시장이 마감할 때는 조금 회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2시에 좀 회복을 하다가 미국 선물지수가 5시 이렇게 넘어서 다시 하락을 했다, 뭐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중국의 그 4월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산업 생산이 6.1%, 소매 판매가 5.1%,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4% 정도 이랬는데, 뭐 시장 기대치보다 이제 더 높은 지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소매 판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8% 정도 이렇게 예측이 나왔는데 5.1% 좀 부진을 했고요. 그런데 4월이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펜타닐로 20% 관세,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관세 145%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의 지표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생각외로 이제 굉장히 잘 나온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언론들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했다, 뭐 감소했다, 전월 대비 감소했다. 물론 전월 증가율보다는 많이 이제 감소폭이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신규 주택이 0.16% 하락을 했고요. 기존 주택이 0.41%. 그런데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10.3%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동산에 이제 아직 회복이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상하이 지수, 항생 지수 뭐 전부 다 약밥 이 상태로 이제 개장을 했고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장 초반에 이제 이것보다는 한 11시경 이후부터 이제 급락을 시작했죠. 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선물도 6월 선물도 이제 급락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뭐 이때부터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 이제 2시 이후에 좀 회복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스피 PBR 단위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0.89배였었는데 오늘도 크게 바뀐 것 없이 이제 0.89배. 뭐 코스피는 간신히 이제 2603포인트, 2600포인트를 이제 유지하는 선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0.9배도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높은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가는 이제 260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0.68,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0.89, 항생 지수가 0.05%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신용등급 급락으로 인한 뭐 아주 폭탄 매매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다시 미국의 선물이 1.6%까지 또 급락이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그 비차익 쪽으로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쏟아졌고요. 지금 코스닥도 1.56% 다시 이제 713, 700대 초반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오늘 1847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해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200은 346.57. 네, 현재는 선물은 이제 346.05. 뭐 그렇게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52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에서 동반해서 이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6월 선물에 대해서 2,400억 정도 플러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은 56조, 크게 변동이 없죠. 신용잔고는 17조 8천억 원으로 약간 그 개인들이 신용융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이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1.44%로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1.6%까지 지금 하락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장 막판까지 대략 뭐 3천억 정도 이렇게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 선물은 2시까지 이제 강한 하락이 있었죠. 요 11시경, 10시경 이때부터 이제 미국 선물이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장 막판 약간 되돌리는 그 흐름을 이제 주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10시 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급락이 있었습니다. 1시까지. 그 이후에 횡보를 보이면서 장막관 좀 약간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1.24% 하락 마감으로 이제 346.05, 346은 지켜내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참 이 달려가는데 이 100m 경기가 아니고 허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 관세가 상호관세가 유예가 되고 영국과의 무역협정 그리고 중국과의 이제 한 석 달간 90일간 이제 상호관세 유예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방 베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뭐 무디스의 이 갑작스러운 이제 돌발 변수가 또 발생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지금의 이제 하방 베팅은 할 필요가 없고요. 또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구간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하락 구간을 여기서 하락의 하단을 여기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추세가 생겨야 되는데 굉장히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생기려면 이렇게 N자형으로 추세가 생기면서 이제 뭐 하단에 추세가 생긴다거나 이런 흐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흐름들을 이제 설정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이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어떤 추세 다시 이제 고점을 높이고 저점에서 어떤 이런 저점을 연결한 추세 뭐 이런 추세가 이제 형성이 돼야 기술적 분석이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세 영향에 따라서 이제 급락과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350 이상 이제 제자리를 유지했다가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온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PBR 0.85배 이 320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올라섰다는 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이 이제 60일 이평선을 다시 돌파를 했죠. 그냥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60일 이평선은 338.85입니다. 주가가 2.08% 높아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평선은 339.46이에요. 예, 주가보다는 1.9%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골든 크로스, 단기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들이 높아지면 이런 추세대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무디스의 이 신용등급 하락 이 문제만으로 미국 증시가 지금 무너질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중동 가서 대단히 환대를 받았잖아요. 3개국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3조 달러 4천조 원이 넘는 이 투자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뭐 대단하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제 해외 국가를 방문하면 보따리 선물을 들고 가죠. 뭐 유럽 같은 데 갈 때는 뭐 에어버스를 구매해 주겠다, 뭘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선물들을 갖고 이제 외교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이제 이런 국가들 올 때도 어떤 선물 보따리들을 이제 풀어주는데 미국은 9,000가지는 아주 큰 대궐에 살고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한테 또 선물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뭐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미국인으로서의 자긍감 이런 걸 이제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신용등급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시장도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급등이죠. 그래서 이런 급등에 대한 약간 조정? 좀 울고 싶죠. 막 이득을 좀 취해서 이 매물이 이제 쏟아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뺨을 딱 때린 겁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너 울고 싶지 하면서 내가 때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미국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거치면서 과연 미국이 감세 정책이나 이런 걸 다 하면서 계속 미국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정 적자잖아요.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가 지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구를 이제 운영하잖아요. 부인과 함께 이제 돈을 벌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버는데 700만 원, 800만 원 씀씀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가게가 펑크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올 데 없으면 가게가 파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파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작정하고 그냥 달러 찍어버리면 돼요. 작정하고 달러 찍어버리면 돼요. 뭐 적자나든 말든 뭐 달러 찍어서 또 해외 국가들 윽박지르고 하면 되는 거죠. 왜? 국방비가 월등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뭐 11대 다 출동시켜가지고 전투기가 뭐 항공모함당 한 70여 대 이상 다 탑재가 돼 있잖아요. 뭐 전투기 500대, 700대 막 이런 것들이 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대항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관세 협상 안 하려면 하지 마. 대신에 우리가 보내는 관서 문서를 받을 거야. 니네한테 관세 우리는 통보만 할 거야. 숫자를 통보만 할 거야.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어렵죠. 웬만한 국가는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부 뭐 중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인구도 많아요. 유럽만 해도 4억 4천, 중국만 해도 14억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다 살 수 있는 내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지금 뭐 내수 경기도 안 좋은데 미국한테 반기를 들어가지고 어제 뭐 토론회를 잠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권영국 후보인가요? 뭐 미국에 반기를 들면서 우리도 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다 작살납니다. 무슨 수로 대응을 해요? 지금 일본 GDP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로 꼬꾸라져 가는데 내수도 부진한데 미국의 수출까지 다 관세로 다른 국가보다 높게 받아가지고 미국 수출 다 중단되면 국내 기업들 다 무너지는데요. 뭔 수로 살아요?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 정도 대통령 후보로 정도 나올 정도 되면 현실 인식이 제대로 돼야 돼요. 아니, 현실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국민들 볼모로 엄청나게 이 판단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우리 2만 5천 명 이상의 미군을 다 철수시켜라. 누가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즉시 철수시키겠죠. 그러면 해외 국가들이 이 위험한 한반도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뭐 독립적으로 우리 국방비 뭐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해본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해외 인식이 그나마 미국이 지키면서 중국의 그 장거리 미사일들이 우리나라 모든 기지들을 다 폭격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다 겨누고 있잖아요, 지금. 뭐 북한뿐만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그냥 작살 납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방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식이 제대로 돼야 돼요. 뭐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아마 그 대통령 되고 권영국 후보처럼 첫날에 그런 발언을 했다가는 뭐 100% 이상의 관세를 얻어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미국 수출 포기하고 우리나라 GDP 버티기나 하겠어요. 무책임한 그런 발언들을 이어가면 안 되고요. 뭐 듣기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슬프죠. 가슴이 슬프죠. 누구나 당당하고 이 굳세게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월등히 작은데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부신다고 하면 계란만 다 깨지죠. 바위가 깨지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 문제가 지금 뭐 상당히 유예가 돼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는 뭐 대선일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끝나고 7월 8일까지는 그래도 협상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재명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그 어느 후보가 되든 이제 대략 관세 유예 기간 안에는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어떤 뭐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 주제 같은 거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제 충분히 들어서 정리를 해놓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이제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하겠죠. 예, 지금은 그 나스닥 선물이 이제 1.34%까지 또 급등을 하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 문제로만 이 판단을 하기에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예, 오늘 좀 장대 음봉을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하방 베팅보다는 레버리지를 좀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반도체 2분기 업황 둔화 우려가 나왔죠.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송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전부 다 송금을 했고요. 막 서둘러서 이제 관세 때문에 이런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업황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1.7%대 그 다음에 2.5% 정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하방 베팅보다는 시장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S&P 500이 올해 6,000포인트는 좀 넘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급등을 해온 부분에서 어떤 그 1%가 넘는 이제 선물지수 하락을 맞이하면서 346.05로 마감이 됐다. 다만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이 문제만 집중하기에는 트럼프의 너무 이제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과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국채금리에 큰 상승 없이 이런 부채 한도 문제 이걸 지금 높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8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행정부의 돈을 다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 문제, 증액 문제, 또 예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금 감세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또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에 해외 국가들하고의 그 무역 협정 뭐 상당 부분을 얻어내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 베팅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